성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갈빗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 식당을 운영한 것이 30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가 부도나 퇴직을 하면서 차린 작은 식당이었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을 위해 20년 전 돌아가셔서 지금은 안 계신 남편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고기 좋은 것 받으려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잤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내고 싶어 밤 늦게까지 우리만의 비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손님 상에 나가는 반찬 한 가지라도 허투루 내지 않으려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손님들이 반찬만 따로 살 수 있냐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포장하시는 손님들께 항상 넉넉하게 포장해 드렸더니 멀리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 지금은 택배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했는지 오시는 손님들은 점차 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외국인 손님들도 소문 듣고 왔다며 꽤나 오시고 방송도 몇 번 출연하는 그런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두 아들 놈들 먹여 살리고 사람 노릇하도록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모두 다 해주진 못했죠. 장사한다고요. 다른 엄마들처럼 눈 맞추고 이야기 들어주기보다 일하는 등을 내보이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들들에게 엄마 노릇은 잘 못했습니다. 어디 여행 다니고 남들 쉬는 날 쉬어보는 일은 꿈도 못 꾸었고 밤에 잠든 아이 얼굴 쓰다듬는 게 다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커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열심히 장사만 했어요.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요. 그런데도 아들놈들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들어갔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주고 감사하다고 말도 잘해주는 다정한 아들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장사했습니다. 남은 우리 세 식구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둘이 하던 걸 혼자 하려니 너무 벅차더군요. 장사는 점점 잘 되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씩 드리기 시작한 직원들이 지금의 우리 직원들입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10년 정도 전 어느 날에 두 아들놈들이 그래요. 이제는 자기네들도 장사를 배우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직장 두고 왜 그러냐 라고 하니 어머니, 직장은 정년도 있고 저희가 그 정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일이 저희가 정년 채워도 그만큼은 못 벌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제가 하던 단층의 가게는 15년 전쯤에 4층 건물로 중축을 해놓았고 그 앞에 주차장도 꽤 규모가 있게 해놓았거든요. 오시는 손님은 많은데 가게가 너무 작아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기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도 주말에는 예약을 하셔서 대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월 매출이 억대 단위이고 연매출도 코로나 전년을 기준으로 50억 정도 되더군요. 저는 여기까지 함께 해준 직원들 월급과 식재료에는 돈을 안 아끼자는 주의인지라 일하는 사람들도 오래도록 하고 있고 재료 거래 하시는 분들도 오래 거래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진 만큼 직원들의 노고가 커질 테고 재료도 허투루 드릴 수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새벽 시장을 이제는 가지 않아도 좋은 물건들로 저희 가게에 먼저 배달해 주시는 거래처 사장님들 덕분에 장사도 유지되고 있으니 재료값은 넉넉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에 이 가게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탓인지 곧 손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 누가 좋을까
염두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찰나에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니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아이들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더 엄마가 해보고 정 힘들면 이야기하마 했습니다. 환갑 전이었으니 아들들을 조금 더 고생해서 멀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5년 전쯤 며느리들을 먼저 불러들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혼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주방과 홀이 균형을 잘 맞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장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힘든 음식 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들들에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르쳐 주방을 맡기고 며느리들은 가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규칙들도 익히고 일하는 사람들과도 미리 합을 맞춰놓고 홀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의 쌍둥이 손주들이 중학교에 가고 나서 학원이다 뭐다 저들끼리 바빠져 손이 덜 간다기에 일단 큰애부터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손이 더 필요하니 월급 받으며 나와볼래? 라고 오늘 뗐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기특했죠.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힘든 식당 일 좋아라 합니까? 그런데 얼른 돕겠다는 며느리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나 봅니다. 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며느리가 좀 드센 것 같다며 저와 가장 오래 일한 홀 부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아 좀 눈여겨보니 가관이더군요.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하대는 기본이고 손님들에게조차 친절하지도 않고 뚱한 얼굴로 가게만 위아래로 오고 가며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어느 곳 하나 손으로 직접 하는 일 없이 지시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적을 심하게 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얘, 너 왜 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멀뚱멀뚱거리며 돌아만 다니니? 나는 너한테 일손이 모자라 도와달라고 했지? 그런데 왜 일은 안 하고 그러고 다녀?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 그런 일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 저 직원들하고 똑같이 서빙하고 안내하고 식탁 닦고 하란 이야기세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하시고 사람들 부리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너 여기서 막내잖아. 일하는 시간도 제일 짧지 않니? 그 자체가 여기서는 굉장한 특혜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해라. 다른 사람 구하마.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껏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일 배우다 보면 좀 어긋날 때도 있겠거니 하고요. 그리고 시집 온 이후에 큰 문제도 없었고 저에게도 잘하는 아이였기에 믿었습니다. 한 두세 달 동안은 잠자코 잘하더군요.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아주 안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생전 해보던 일이 아니니 잘 좀 봐주라고 직원들을 다독이며 달랬죠. 저도 처음으로 다그치던 그날 말이 심했던 것 같아 되도록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 월급은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특별히 대하거나 일을 따로 지시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 부장님이 사장님,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부장님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며느님 이제 카운터 업무까지 관여하시는데 저렇게까지 하실 때는 이제 제가 필요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며느님께서 이야기하시네요. 눈치가 없다면서 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며 서럽게 울고 있는 부장님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 얘, 아무래도 너하고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쉬어라. 나도 함부로 못하는 직원들에게 너가 그렇게 얘기하다니 놀랍다.
홀 부장, 저 사람 나랑 함께 일한 게 벌써 15년이야.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올라온 게 뭐 그냥 왔는 줄 아니? 라며 나무라자 어머니,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남이잖아요. 그런 남한테 돈 오고 가는 일을 언제까지 맡기실 거예요? 보니까 불필요한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월급도 다 돈이잖아요. 이제 저도 있으니까 홀은 저한테 맡기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말귀 못 알아듣니? 넌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전표를 써봤니? 매출 계산을 할 줄 아니? 그리고 난 너한테 홀 맡기려고 가게 나오라고 한 적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너보고 그만 나오라고 한 거야. 이 가게 나 혼자 꾸린 거 아니다. 이제 나오지 말아라. 라며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가방 챙겨서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더 혼내줄까 하다가 그래도 내 새끼 처인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참았는데 서운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녁 때 큰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사람이 실수했다면서요. 뭔가 오해한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에 그래, 네 처가 뭔가를 단단히 착각한 것 같구나. 그래도 내가 싫은 소리 한 건 서운하고 서러울 거야. 잘 달래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어머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속상했습니다. 괜히 아들 부분의 분란을 조장한 것 같아 후회도 많이 됐고요. 내 아들 편하게 하자고 괜한 짓 한 건 아닌가 자책도 많이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동안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다시 찾아왔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길래 그래 그러마 하고 말이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4년제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나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절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아 너무 서운하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람을 참 잘 만나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우리 아들이랑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다그치거나 뭐라고 한 적 있니?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다 고맙고 다 예뻤다. 그런데 여기 일은 달라. 저 사람들 괜히 여기서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생업을 위해 하겠지만 난 저 사람들 없으면 내 생업이 무너져. 어디서 함부로 저 사람들의 시간을 평가하니? 난 손님들이라고 해도 너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가라고 해.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만 보더군요. 그러더니 그래서 정말 저 이 가게 안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려주실 거잖아요. 라고 하기에 너한테는 안 물려준다. 너 씀씀이 커져서 옷도 비싼 것만 사 입는다며? 류현이가 며칠 전에 전화했더라. 엄마가 일 다닌다고 비싼 옷을 너무 많이 사왔어요. 할머니 하면서. 오죽하면 그 어린 게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니? 그리고 너 차도 새로 샀다며? 그것도 너희 살림이니 내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외제차 세다니 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놀이나 하고 싶은 모양인데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일할 거면 다른 데 알아봐. 여긴 아니야. 라며 더 나물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길로 큰애에게 전화해 더 할까 하다가 괜히 부부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곤 그냥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죠. 손주들하고 아들하고 왕래를 끊을 순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 3년 전쯤부터는 둘째 며느리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있고 해서 부르지 않을까 하다가 홀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홀 부장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다 둘째 며느리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아이도 중학교를 보내서 여유 시간이 난다고 하기도 했고요. 괜히 큰 며느리 비교하는 마음이 들까봐 하지 말까도 했지만 나이가 드니 괜히 심술이 돋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네가 주책이죠. 내심 걱정도 됐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둘째는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일도 냅킨 놓는 법부터 배우고
주방에 재료가 들어와 다듬을 때면 함께 와서 거들기도 하더군요. 홀 부장은 며느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둘째 며느님은 일머리가 있어요. 너무 잘하네요. 하더군요. 그런데도 괜히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중히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전까지 디자이너 하던 애라 오래 버틸까 싶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일을 가르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둘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서간에 이야기가 오갔는지 하루는 큰애가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한테 물려주시려고요? 이 집 큰며느리는 저예요. 그간에는 어머님이 저보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제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난 이 가게의 홀을 둘째에게 맡겨볼 심산이다.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둘째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데 네가 못 참고 말고 하기 뭐 있니? 난 내가 본 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좀 물려줘 볼까 한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아범이랑 서방님한테도 식당 일을 기어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움켜쥐고 앉아서 놓질 않고 형제간에 분란을 만드세요? 라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식당에서 일하려면 내 아들들이라도 당연히 처음부터 배워야지. 당연한 걸로 실갱이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난 너한테 실망했고 더 실망하고 싶지 않다. 라며 보냈습니다. 가기 전에 둘째에게도 어머님 뒷배로 다 차지하니 좋아.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 많다. 라며 쏴붙이고 갔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불편한지 자기를 봐서라도 형님 다시 부르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녁에 장사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왔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이 엄마에게 노후 계획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알아듣고 어머니께 자꾸 그러네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욕심만 많아서. 재수씨 볼 면목이 없네요. 어머니 저는 그냥 식당 일은 넘보지도 않을게요. 라며 울더군요. 크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무릎 꿇은 일은 없었는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제게 괜히 며느리에게 나를 세워 내 새끼 속을 끓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과의 사이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해서 아까는 괜히 골이 나서 그랬지 나도 심했다. 그래도 네 처는 우리 식당 일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그냥 잘 달래줘라. 저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 속상했겠지. 너무 나무라지 마라. 괜히 너희 부부 사이만 멀어질라. 라며 달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이 가게 만드신지 제가 다 아는데 그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면 안 되는 줄 제가 알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 어머니 놓여 마세요. 라며 가더군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큰 며느리와의 일은 묻어두고 둘째에게 전반적인 가게 일 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보는 법, 장부 쓰는 법, 가게 위생 상태 점검하는 법, 소스 비법, 거래처들 사장님들 인사시키기 등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생 상태 불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보건소 직원이 불시에 점검을 나왔습니다. 장사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점검을 받았죠. 결과는 상태 양호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자꾸 여기저기서 점검이 오기에 도대체 신고자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장사도 못하게 오는 건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더군요. 저도 별일이다 싶었죠. 그러다 저녁 장사 중에 누가 봐도 앳된 아이들이 5명이 와서 술을 주문하기에 주민등록증은 검사하니 안 가져왔다고 발뺌을 하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 오셔라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한 녀석이 어떤 아줌마가 여기서 술 마시고 경찰 부르면 돈 준다고 했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라고 전화번호 대라고 하며 제 핸드폰으로 눌러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더군요. 그 번호는
우리 큰며느리 이름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식당을 무고로 아이들까지 돈 주고 사서 신고를 하다니요. 남편 돌아가실 때만큼 아득해지며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게는 그냥 이 아이들 혼방으로 풀어주시라고,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한 뒤 일찍 들어와 집으로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유를 모르는 아들은 혹시나 제 처에게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싱글벙글하며 들어오더군요. 며느리는 지은 죄가 있으니 눈치만 보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들은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별말 없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엄마 집밥 먹으니 좋네요 하며 웃더군요. 며느리는 깨작거리고 눈치만 보길래 큰애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라고 했더니 큰며느리가 울더군요. 아들내미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또 뭐 실수했어요? 마음 좀 풀리셔서 저희 따로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당신은 왜 울어? 라며 당황하더군요. 그런 신랑을 가만히 보더니 저에게 그러게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만 안 하셨어도 제가 그렇게는 안 했죠. 그렇게라도 해서 제 자리 다시 되찾고 싶었어요. 하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당신 뭐 했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제 식당 일을 우리 목 아니니까 다 잊자고 했지. 당신 왜 그래? 라며 소리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포기해. 난 못해. 사모님 소리 들을 유일한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내 친구들 다 나보고 재벌집 사모님이라고 그래.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라며 울더군요. 그러더니 아들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가더군요. 그날 밤에는 열도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 진통제를 3번이나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큰애의 본심을 알고 나니 더 허탈하고 더 속상하더군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물에 눈이 멀어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 속이 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탈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아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애미가 사랑을 못 줘서 저런 짝을 만났나 싶기도 하고요. 아들에 비해 학벌도 부족하고 지방 4년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 재산이 없는 집이라고 그랬을 때도 검소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좀 더 따지고 재봤으면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겨우 잠들었다가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큰아들이 가게로 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절 안고 막 울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 나이가 드니 괜히 엄한 짓을 했어. 엄마를 원망하고 네 처일은 그냥 덮고 가자. 그래도 애들 엄만데 이러나 저러나 그냥 덮어야지 어쩌겠니? 라며 다독였습니다. 제 말을 듣기만 하며 울던 큰애가 어머니, 저 죄송한데 이혼하겠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에요. 안 그러던 사람이 애들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모임이 많아지더라고요. 옷도 많이 사고요. 가게 나가게 되자 더 심해져서 카드가 한도 초과될 때까지 쓰더군요. 그래서 저와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다 어머니께 실수를 하고 가게에 못 나오자 더 돌아다니더라고요. 살림 손 놓은 지 오래라 애들과 제가 나눠서 한 지 오래됐어요. 차도 너무 졸라서 제 차 팔아서 할부 잔뜩 안고 산 거였는데 저랑 애들은 몇 번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애들 엄마니까 참았는데 그런 일까지 벌이는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라며 울더군요. 우라통이 터져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이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떼어놓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약이 올라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저 내 새끼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 제가 너무 무신경했나 싶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어멈은 어쩌자고 하던? 이라고 물으니 어젯밤에 집으로 가 다투고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놀랬을 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랬는데 애들은 엄마 저럴 줄 알았다면서 외할머니랑 통화하면서 진작에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 받아주지 말고 아빠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아들이 다시 울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애들이랑 우리 집으로 와라.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빚부터 갚아. 애들도 언제까지 집안일 하면서 다닐 순 없잖니. 너도 그렇고.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해. 라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큰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이 받더군요. 아이고 사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네요. 우리 아이가 더 못 살겠답니다. 어쩝니까? 이제 저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해주세요. 정리하자고. 라고 했더니 아니 사람 실컷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혼이요? 참나. 그럼 위자료랑 보상금 내놓고 이혼하세요. 사돈 재산 절반은 받아야겠네요.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식당 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얘기해보죠. 저는 분명히 월급을 줬고 그 내역들도 다 있고요. 큰애가 그간 사치하며 쓴 카드값이며 빚진 것도 다 증거가 있으니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겠네요. 저도 애들 엄마라 어지간하면 덮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덮어질 게 아니네요. 저는 제 새끼 살려야겠습니다. 사부인도 그런 줄 아십시오. 라며 전화를 끊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나더군요. 그간 이런 대우받으며 참았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다 제 죄인 것만 같았고요.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 이혼 소송을 걸어놓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둘이 가게로 출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방일을 함께 배우는데 둘째는 2호점을 내고 싶대요. 아직 먼 이야기지만 1호점은 형과 둘째 며느리가 하고 2호점은 홀 부장님과 몇 명의 직원 떼어주시면 본인이 하겠다며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터 2호점을 만드는 게 본인들 목표라면서요. 그래서 에라이 놈들아, 일은 해보지도 않고 너희들 멋대로 그런 꿈을 키웠어? 라며 면박은 줬지만 그래, 이제는 아들들을 좀 더 가르쳐보자 싶더군요. 큰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좀 더 곁에 두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벽 시장 나가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잘해주시고 계셨지만 그래도 물건 고르는 법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방 청소를 가르치고 설거지도 가르쳤죠. 생각보다 고됐는지 어느 날은 두 아들놈이 울더라고요. 이런 걸 엄마 혼자 하셨냐면서요. 알아주니 괜히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더군요. 사내놈들이 눈물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두 아들들은 생각보다도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직도 재료 손질하는 것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2호점을 차리겠다는 포부도 무너지니 맛이 변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 챙기랴, 이혼 소송 마무리하랴, 큰아들이 힘들 것 같아 보였는지 둘째가 형을 배려해 주더군요. 그런 동생에게 큰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더군요. 그래도 형제가 의지할 수 있게 자라주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큰아들의 이혼 소송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 생활이 짧지 않았고 아이들이 있으니 그럴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며느리 측에서 거짓 자료도 제시했다가 기각당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제일 크게 다투었던 아이들 양육권이나 친권은 아들이 가지고 오고 재산 기여도 여부에서 며느리 쪽이 10%만 인정이 되어 한 5천만 원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고 아들에게는 위자료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한 아이당 50만 원씩 1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아들 말로는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본 일이라고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시집 오면서 관두기도 해서 아마 한동안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15년을 산 사이인데 그렇게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악담을 퍼붓는 장모와 아내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여태 뭘 했나 싶어 다 던지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었는데 애들 생각, 어머니 생각, 가게 생각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며 웃는 아들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기억만 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새끼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속이 상하더군요. 저는 요즘 아들들에게 가게 문을 열게 하고
재료가 다 들어올 시간에 맞춰 출근합니다. 손주 녀석들 학교 가는 준비 챙기고 집안 정리하고 아이들 오면 먹을 간식 준비해두고 나오는 거죠. 저녁에는 저녁 장사 준비만 마치면 먼저 들어와 두 손주 녀석들 밥을 먹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죠. 그런데 이 두 손주놈들도 착해서인지 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설거지며 저희들 방 정리며 다 하려고 합니다. 어미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탓인지 제가 해주는 간식이며 밥이며 남김없이 다 먹고요. 저와 지낸 이후로 몸무게도 늘고 키도 훌쩍 컸다며 신난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모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둘째네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해 돌봐야 할 아이가 더 늘었지만 전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손주들이 잘 커주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게 더 어딨겠습니까? 그만큼 아들들과 며느리가 노력해주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말이 늘어지긴 하지만요. 홀 부장이 사장님 잔소리에 아들님하고 며느리님 도망가면 난 몰라요. 나도 그만둘 거예요. 라는데 좀 줄이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소식은 굳이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리더군요. 막내 홀 서빙 직원이 쉬는 날 간식 사러 본인네 동네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빙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에게 너무 심하게 혼나고 있더라면서 말을 전하더군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아이다 보니 분식집을 차리시려나 봐요. 라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으니 여러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애들 엄마인데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도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하는 마음도 들고요. 지금 큰 며느리까지 열심히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큰아들은 아이들이 안 되긴 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면서 더 자주 웃으니 그걸로 만족해 볼까요? 나이 든 사람이라 어디 털어놓을 데 없어 속 얘기한 것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